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8일 뉴욕협의회 제17기 위원으로 총 171명을 위촉했습니다. 신임 회장에는 정재건 전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장이 임명됐는데요. 뉴욕협의회는 이달 말에 있을 공식 출범식을 앞두고 집행부를 새롭게 구성하고 통일 관련 사업 계획을 세우는 등 바쁜 모습입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오는 31일 뉴욕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제17기 공식 출범식을 갖습니다. 새로운 수장으로 임명된 정재건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장은 한인사회와 미주류사회, 한국과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활동에 집중해 열린 뉴욕 창조평통을 이루겠다는 각오입니다. 정 회장은 또 차세대 통일 인력 육성 사업을 도입해 한국의 뿌리 교육을 강화하고 세대 간 통일 공감대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17기 뉴욕 평통은 말씀드렸듯이 열린 뉴욕 창조 평통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70명만의 통일운동을 하는 기구가 아닌 열리고 또 동포들한테 다가가고 또 동포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열린 우리 자문위원회가 되는 게 우선 목표고요. 이번 기수에서는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의 변화를 줬습니다. 12개의 분과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기존의 운영위원회를 없애고 한인 정치력 신장에 힘을 보태기 위해 정치법률위원회를 신설합니다. 또 기존의 교육위원회를 교육보건위원회로 확대하고 행사위원회를 문화예술위원회로 변경합니다. 우선은 차세대를 위한 정치력 신장이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가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 또 한 단계 위로 가려면 정치력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위원회도 정치력위원회를 새로 신설을 해서 우선 그 부분에 주력을 하고요. 한편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퀸즈 한인회 등 여러 한인단체들과 오는 29일 뉴욕을 방문 예정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의 동포간담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기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합법 이민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영주권 문호 운영 방식이 대폭 개선되고 이민 수속이 신청자 중심으로 변경됩니다. 백악관은 어제 21세기 합법 이민 시스템 현대화 및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연방국무부가 관할하는 영주권 문호 운영 방식이 대대적으로 변경됩니다. 현재 매달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에서 우선 수속일자에 들어야만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방식을 변경하고 앞으로는 연방 이민 서비스국과의 긴밀한 협조로 영주권 수요를 명확하게 예측해서 우선 일자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연간 14만 개 쿼터가 정해져 있는 취업 영주권을 1년 안에 100% 사용할 수 있도록 회계년도 첫 3분기 안에 집중적으로 발급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현재 노동허가와 이민 청원서, 영주권 신청 등 각 연방 기관별로 진행되는 이민 시스템을 신청자 중심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 신청자에게 개인 계정을 부여해 간소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전산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막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에 오는 이민자들은 범죄자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막말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발표된 서폭 대학 USA 투데이 공동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17%의 지지율을 확보했습니다. 15명의 공화당 후보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로 지지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잽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14%로 뒤를 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주 발표된 이코노미스트의 여론조사에서도 부시 전 주지사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349명의 공화당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트럼프와 부시 전 주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지지율 10%에도 못 미쳤습니다. 한편 15일 발표된 워싱턴 포스트, ABC 방송 공동 여론조사에서는 공화당 유권자의 57%가 트럼프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감을 갖고 있다는 응답은 40%를 기록했습니다. 부시 전 주지사는 63%의 선호도를 보이면서 트럼프보다 앞섰지만 트럼프에 대한 선호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분석됐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진드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진드기로 인해 발병하는 라임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뉴욕을 비롯한 동북부 일원에 라임병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260개국에서 라임병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뉴욕과 펜실베니아, 버지니아와 커네티컷, 매사추세츠 등 동북부 일원 17개 주에서 라임병 매개체인 진드기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는 뉴욕주 롱아일랜드 일원에서도 지난 2013년부터 라임병을 전파하는 검은다리 사슴 진드기 등이 발견되고 해마다 라임병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라임병은 병원균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린 피부 조직을 통해 박테리아성 세균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라임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숲이나 사슴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서 긴 소매와 긴 바지, 양말을 착용하고 벌레약을 미리 피부에 뿌리거나 외출 후에는 샤워를 해야 합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라임병은 초기 발견 시 충분히 완치가 가능하지만 방치해두면 위험할 수 있다며 진드기에 물렸을 때는 반드시 핀셋으로 제거하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 달 교통비로 얼마를 지불하십니까? 줄줄이 인상되는 교통비 절약을 고심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뉴저지 트랜짓이 요금을 오는 10월부터 또 대규모 인상합니다. 뉴저지 트랜짓 이사회는 어제 기차와 버스, 경전철 요금을 평균 9% 인상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기차의 경우는 뉴욕 펜스테이션과 뉴욕 펜스테이션 사이 월 정기권이 현재 139달러에서 152달러로 9.3% 오릅니다. 편도 요금은 5달러에서 5달러 25센트로 인상됩니다. 뉴브론스윅에서 뉴욕 펜스테이션까지인 14구간 월 정기권은 361달러에서 393달러로 편도 요금은 13달러에서 14달러로 각각 인상됩니다. 버스 요금은 팰리세이드 파크와 포트리, 에지워러 등 3구간 월 정기권이 136달러에서 148달러로 8.8% 오릅니다. 편도 요금은 4.25달러에서 4.50달러로 인상됩니다. 또 버겐에서 허슨 경전철 요금은 2.10달러에서 2.225달러로 인상됩니다. 한편 요금은 인상되지만 서비스는 축소됩니다. 호보큰에서 출발하는 일부 야간 시간대 기차와 남부 뉴저지의 일부 버스 노선은 오는 9월부터 운행되지 않습니다. 트랜짓 측은 주정부가 배정한 2015에서 16 회계년도 예산으로는 약 1억 달러가 부족해 요금 인상 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소득에 따른 인터넷 사용 격차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초고속 인터넷 제공 프로젝트 커넥트 홈을 출범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줄리안 카스트로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 저소득층 가정의 인터넷 이용률을 높이겠다고 나섰습니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초고속 인터넷 제공 프로젝트 커넥트홈을 출범하고 뉴욕시와 뉴저지주, 뉴욕을 비롯한 전국 27개 도시에서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정부 보조를 받는 퍼블릭 하우징 거주자를 대상으로 27만 5천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협약을 맺은 관련 업체들은 이들에게 무료나 저렴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베스트바이는 취약 아동이 있는 가정에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전자기기와 컴퓨터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칼리지 보드는 온라인 SAT 강좌를 무료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퓨 리서치 센터는 연소득 10만에서 15만 달러 가정의 92%는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연소득 2만 달러 미만 가정은 사용률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넷 사용 여부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준다며 소득에 따른 인터넷 사용 격차를 줄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뉴저지주가 새 교사평가제를 도입한 교사평가를 내놓았는데요. 한인 밀집 지역 학군들에서 유능한 교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교육국이 발표한 학군과 학교별 교사 평가에 따르면 한인 밀집 지역 학군들의 고교 교사들은 대부분 유능하거나 매우 유능하다는 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능한 교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 전체 교사 10만 5천여 명을 4등급 무능과 보통, 유능과 매우 유능으로 나눠서 평가한 결과 무능 교사는 205명, 보통은 2,558명, 유능 7만 8,099명, 매우 유능은 2만 4,8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한인 밀집 지역 8개 학군에서는 포트리 고교에서 14명의 교사가 매우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리치필드 메모리얼 고교 12명, 테너플라이 고교 34명, 노르드 퍼블릭스쿨 11명, 올테판 고교에서는 23명 등이 매우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플레인필드시와 로셀, 애틀랜틱 시티, 캠든 시티 등은 무능과 보통 등급을 받은 교사가 많았습니다. 이번 교사 평가의 자세한 결과는 교육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미국의 범죄율을 높이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잘못된 편견임을 증명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실제는 이민자들의 범죄율이 미국 태생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민평의회가 이민정책센터를 통해 발표한 이민자 인구와 범죄율 상관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이민자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미 전체 인구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990년 7.9%에서 2013년 13.1%로 늘어났고 불법 체류 이민자 인구 역시 350만 명에서 1,120만 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의 범죄율은 40% 이상 크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는 분석입니다. 폭력 관련 중범죄 발생률은 48% 감소했고 절도 등 재산 관련 범죄 발생률은 41% 줄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미국 태생에 비해 외국 태생 이민자의 범죄율이 훨씬 낮은 것이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2010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에서 39세 남성들 중 이민자는 1.6%가 각종 범죄에 연루돼 수감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국 태생 남성은 약 2배가 더 많은 3.3%의 수감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고서는 이민자가 늘수록 범죄가 증가한다는 통설은 사실과는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편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3일 가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유틸리티 회사들이 지지하는 전기요금 체제 변경안을 무기명 투표로 가결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건데 전력회사들이 제공하는 보조금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우리병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엔 20여 명의 한인 노인들이 참석해 전문의로부터 당뇨와 콜레스테롤 등 60여 가지의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았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아이토크 비비사는 무료 건강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한인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무료 건강검진 행사는 오는 22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시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A시 주민 1명당 하루 물 사용량이 113갤런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8갤런 정도 줄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물 절약을 위해 오는 12월부터 지어지는 주택이나 빌딩의 잔디 면적을 규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아이들의 영웅인 소방관, 하지만 소방관들의 극한의 작업은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데요. 최근 서부 지역에 산불이 잦으면서 소방관을 더욱 위험 속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소방호스를 어깨에 메고 전력 질주합니다. 불이 난 곳에 빨리 물을 대기 위한 훈련입니다. 교장에서도 도심에서도 체력 단련은 끝이 없습니다. 산불과 맞서 싸우려면 강한 체력은 기본. 해발 수천 미터의 산들이 즐비한 미 서부 지역에선 불이 난 장소에 도착하는 것부터가 고역입니다. 거대한 호수와 20km 넘는 장비를 둘러매고 동료들을 의지해 어렵사리 한 발 한 발을 뗍니다. 산불과의 싸움은 늘 위험천만한 모험. 거센 불꽃에 포위되기도 하고 동료와 떨어져 고립되기 일쑤입니다. 강풍의 불덩이가 사방으로 날리며 소방관들을 덮치기 때문에 재빨리 개인용 방화 커버 안으로 몸을 피하지 못하면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됩니다. It's a dangerous job, and whether it's brush, looking at it, grass, it's deadly.
상습 산불 발생 지역인 서부 오리건주와 워싱턴주에서 올해 발생한 대형 산불만 321건, 지난해보다 97건이나 늘었습니다. 주 소방국이 한 번 산불 진화에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은 최대 3,000명 선인데 광활한 산림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인력입니다. I haven't had any contact with my family in probably like 3-4 days now, so I'm sure they're probably pretty worried. 해마다 발생하는 대형 산불에도 인명피해가 거의 없고 신속한 진화가 이루어지는 건 하마로부터 가족과 마을을 지키려는 소방관들의 강인한 의지 덕분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롱아일랜드 한인회 제12대 회장으로 문영철 씨가 취임했습니다. 15일 나소 카운티 사이오셋에서 열린 이 취임식에서 김선혜 제11대 회장은 문 신임 회장에게 회장직을 임했습니다. 문 신임 회장은 젊은 층과의 소통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젊은 층을 위한 집행부를 구성하고 한인 2세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인 비즈니스 운영자 간의 협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롱아일랜드 한인 뷰리 서플라이 업소에서 무장 강도가 침입해 현금을 강탈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은 14일 오후 12시 40분쯤 벨리 스트림 애비뉴 선상의 한인 업체 S 뷰리 서플라이에 흑인 남성이 침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흑인 남성은 부엌칼로 한인 여성 캐셔를 위협한 후 수백 달러의 현금을 갈취해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가 유아의 언어 능력 발달을 위한 책자를 무료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뉴욕시는 어린이들의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비영리 단체와 함께 향후 2년 동안 유아용 책 세트 20만 권을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책은 스콜라스틱사가 후원하며 0에서 3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무료로 제공됩니다. 도서명과 책 배포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뉴저지 티넥타운에서 주차 미터기 요금 부과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티넥타운 의회는 시정부의 원활한 예산 확보를 위해 현재 무료인 도로 주차 공간에 미터기를 설치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의원들은 주차 미터기 신설로 연간 50만 달러의 추가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간간히 햇볕을 볼 수 있겠으며 소나기도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맑겠지만 무덥고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월요일도 구름기는 부분적으로 맑은 날씨에 무덥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